3과 6. 대체 오메가3랑 오메가6의 차이가 뭔 거예요? 일단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불포화 지방이다 보니까 세포막이 말랑말랑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다른데 오메가3의 경우에는 영양소와 호르몬 대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폐물과 염증 물질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이런 기능들을 해요. 중요한 거네. 그런데 오메가6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오히려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도 필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염증 나빠. 생기면 안 돼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염증이 왜 생기냐면 외부에서 안 좋은 무언가가 침입했을 때 여기에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이쪽으로 빨리 모여. 여기 지금 긴급이야. 여기 다 모여서 그러면 빨리 수복해. 잠깐 염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염증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최악인 별로인 거죠. 거네요. 맞습니다. 저 오메가6 염증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사실 또 소염제 먹잖아요. 우리 딸내미 열라면 먹이는 거다. 뭐 헤어 진통제 네, 그 맞아요. 드시고 그리고 사실 타깃 자체는 다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바로 염증 유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6의 하나인 바로 아라키돈산이 있어요. 이제 아라키돈산이 염증 매개 물질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막는 게 바로 그 소염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염증 매개 물질로 전환되는 오메가6 아라키돈산 네. 이 세포막에 그 붙어 있어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걔가 세포막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염증 물질로 돼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세포막에 아예 처음부터.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좀 안 먹는 게 더 좋은가요? 그래서 둘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흑백 논리처럼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극히 제한하거나 한쪽만을 섭취하기보다는 오메가3와 그 6의 적당한 비율, 권장되는 비율은 1대4인데 중요한 건 비율이다라는 거죠. 네네네. 현대인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20회. 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수렵채집 사회와 농업 사회에서는 오메가3와 이제 6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지만 바로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메가6의 비율이 이제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네. 산업화가 진짜 양날의 검이었네요, 진짜. 근데 산업화가 시작되고 식품 가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메가6 시대가 열린 거고 오메가6 맞아요. 맞아. 과연 얼마나 많은 오메가6를 먹고 있었는지 파헤치기 위해서 그걸 정말 샅샅이 끝까지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 너장보라고 하죠. 너의 장바구니가 보여. 빰빰. 제가 실제로 장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녹화 끝나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한우, 돼지고기, 소고기, 시금치가 있습니다. 맛있는 시금치. 네. 하나씩 먹어줘야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감자칩. 먹어야죠. 이거 보통 우리가 장 보러 가면 맞아요. 하는 그러네요. 것들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뭐 어느 집에나 다 흔하게 어제도 샀고 내일도 살 수 있는. 네, 보실 때 진짜. 가장 야 이건 정말 오메가3가 많고 6 거의 없을 거야 하는 게 딱 눈에 띄십니까? 시금치. 네, 그래서 시금치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5대1 정도죠. 그래서 오메가3가 사실 높은. 네. 이거는 먹으면 좋겠다. 이제 시금치가 오메가3가 더 좋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거 생으로 뜯어 드시는 분? 없죠. 저거 익혀 먹어야 돼요. 묻혀가지고 이제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치거나. 맞아. 간장, 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 조금을 묻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네?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참기름이 들어가죠. 참기름은 사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1대 83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83이 1대 83. 맞습니다. 참기름 넣어야 아니 얘가 고소한데. 약간의 양념과 얘가 좀 들어갔다고 그렇게 뛴다고요? 근데 그 비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거의 없었어요. 기름이 거의 없다가 여기다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이 너무 많아서. 비율이. 확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는 근데 얘가 너무 궁금해. 예. 진짜. 예. 고기. 고기. 돼지고기, 단백질, 소고기가 단백질.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의 3, 6 비율은 1대 2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야. 쇠고기의 경우에 1대 56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 없어요. 뭐 먹어야 되지?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자주 먹는 그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그리고 곡물 사료를 먹은 소의 경우에 오메가6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유도 놀라운 건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목초지 풀을 먹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의 경우에는 오메가3, 6 비율이 1대1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 젖소의 경우에는 곡물 사료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을 해봤을 때는 1대6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원래 이상적이라고 하는 1대4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대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책으로 보고 공부만 했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약사님조차도 미니 코너 성공이다. 성공입니다. 너장부. 일단 박수. 너장부 성공. 맞습니다. 너무 와닿아요. 네. 진짜. 그래서 오메가6 섭취가 정말 많은 게 문제지만 우리가 몸에 오메가3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바로는 굉장히 비율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그 비율이 깨지면 세포막이 건강함이 깨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메가6가 계속 염증반을 일으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염증은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장기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죠. 특히 이제 혈관벽에 난 상처를 시작으로 혈관 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지방이나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플라크를 죽상판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크가 파열이 되면 거기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서 바로 혈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혈전이 바로 혈관을 막게 됩니다. 아니 그럼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네요. 결국 정확하게는 이 염증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힌 혈관에는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3를 매일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 오메가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포막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세포 대사가 원활하게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의 염증 반응 좀 가라앉게 되고 혈관도 지방이 막 계속 쌓여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의 기름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클렌저. 클렌저의 느낌입니다. 혈관 클렌저? 네, 혈관 클렌저. 이제 우리 또 이제 잡설도 살짝 풀어봐야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잡설도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먹여도 되나요? 네네네. 반려동물 그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오메가3가 중요해요. 오메가3가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개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섭취를 통해서 그 강아지, 필수 고양이. 지방산을 강아지, 고양이. 네. 원래 고양이는 생선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료를 그러니까 사료에 적정하게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면 그 비율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맞아.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참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우유 먹어도 되고 참치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사실 참치 캔으로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이게 중요한 거네요. 네, 사실 EPA가 항염증 작용도 있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도 여러 작용 있잖아요. 네. 근데 혈소판 응집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임산부가 만약에 EPA를 과다하게 복용하게 된다면 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니까. 위험하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려면 EPA랑 DHA의 비율도 또 중요하다. 아니 이거를 왜 아무도 지금까지 안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네. 화를 내셨네요. 화내면 안 되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찬찬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실 오메가3가 이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라는 거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이 오메가3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을 도와줍니다. 전두엽. 네, 전두엽. 근데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충동 같은 이 정서적 어려움에 이 오메가3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화평처럼 억눌린 분노가 신체 증상으로 터져나온 경우에 이런 정서 조절 기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와, 사춘기 갱년기 때 꼭 먹어야겠다. 그렇습니다. 맞아.